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9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 여성은 경찰의 발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인질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6살 위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 9월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의 집에 들어가 A 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붙잡고 2시간 30분 동안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 인질극을 벌이기 전 위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찾아가 허리띠 등으로 A 씨를 묶어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실형을 결정했습니다. 위 씨는 당시 아동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건 직후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위 씨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A 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위 씨의 일방적인 진술이었습니다. A 씨는 위 씨와 사귀던 사이가 아니었으며 위 씨에게 돈을 빌리지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실 확인 결과 A 씨가 운영했던 곳은 카페가 아닌 일반 레스토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경찰의 일방적 발표 내용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부터 순천과 고흥에서 풍성한 가을 축제가 잇따라 막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순천만과 순천만 국가정원 문화의 거리에서 제17회 순천만 갈대축제가 개최되며 같은 기간 동천과 이사천에서는 50개 카약팀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의 카약 대회가 진행됩니다. 고흥군 풍양면 유자공원 일원에서도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2회 고흥 유자축제가 열려 각종 체험 행사와 함께 초청가수 축하 공연, 노래자랑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수 구도심의 대표적인 흉물이었던 수정동 시민아파트 철거부지에 2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어제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와 수정지구 옛 시민아파트를 철거한 5,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4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200세대를 새로 짓는 행복주택 건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3월 수정지구가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돼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으며 오는 2018년 완공되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병원에 입원하면서 40억 원 가까이를 챙긴 가정주부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주부는 7년 동안 무려 800일을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에서 주로 가정주부를 상대로 불법 사치업을 하던 49살 이모 씨. 이 씨는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보험을 들게 하고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들은 여러 보험에 한꺼번에 가입한 뒤 3, 4일에 하루꼴로 입원했는데 한 주부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23개 병원을 돌며 800일을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원을 하면은 돈이 좀 소화가 돼서 많이 나와요. 이자 날짜가 되면은 돈이 이제 있으면은 갚고. 이런 수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결국 한 동네 주민 20명이 가담했는데 7년 동안 27개 보험사로부터 4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도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아예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다수 건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반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이 나온 거지. 일부 병원들은 가짜 환자인 것을 알면서도 입원을 받아줬는데 광양의 한 병원장은 보험금을 타도록 도와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전직 보험 설계사를 지명수배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양시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다시 이용해 세풍산단 조성 사업장에 공급합니다. 광양시는
세풍산단 개발에 따른 날림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도로 청소와 차량 장비 세척용 등으로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광양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루 22,000 세제곱미터 안팎의 방류수를 세풍산단 공사 현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245회 광양시 의회 임시회가 6일 동안의 회기로 어제 개회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사라실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 규약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별로 심사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23일부터 개회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예산안으로 6조 5,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4%가 증가한 건데 건강복지와 지역개발 분야에 예산을 늘렸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6조 2,800억여 원보다 2,5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49억 원이 늘었고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300억, 사회적 기업 일자리 만들기 57억, 지역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56억 원 등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320억 원 정도 줄어든 1조 700억 원이고 숲가꾸기 410억,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82억, 가고 싶은 섬 가꾸기에 32억 원을 세웠습니다. 가장 많은 900억 원이 증액된 서민 생활 안정과 복지, 건강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00억, 누리과정 지원 950억, 노인 사회활동 지원 361억, 아이 돌봄 지원 66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공약이라 해서 다 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반영을 해왔습니다. 문화관광과 스포츠 활성화 분야에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230억, 지방체육시설 확충 127억, 도립미술관 건립 81억, 공공도서관 건립에 26억 원이 반영됐고 전통시설 현대화, 지표수 보강 개발,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등은 반영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아 바뀔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 현안 사업들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 국고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에서 수은 중독 사례가 대거 발생하면서 수은의 위험성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은으로 인한 피해가 두고두고 나타날 수 있다며 중독성을 경고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피부병처럼 얼굴과 몸에 발진이 생긴 작업자들. 남영정구 설비 철거 작업 도중 용접 절단 작업을 하다가 수은 증기를 들이마신 뒤 나타난 증상입니다. 중독 초기 일부 근로자는 최고 30배의 수은 성분이 체내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걸려서 것처럼 툭 늘어지고 약간 열도 나고 구토도 나고 이틀 후에 발진, 온몸 발진이 나고요. 수은에 중독되면 겉으로는 괜찮아져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계 이상을 초래해 불면증이나 손 떨림 등의 증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수은을 걸러내는 콩팥이 손상돼 두고두고 피해가 이어집니다. 1차적으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폐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요. 수은 중독이 의심돼 건강검진을 받은 40여 명의 근로자들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남영정구의 경우 안전장치나 보호장비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수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심각성을 더합니다. 그 수은에 대한 노출 정도는 심각한 정도였을 것이고 또 급속도로 피부와 호흡기로 노출이 돼서 그물이 체내에 축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남영정구 측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토양과 수질,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고 2차, 3차의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 일본에서는 2,200여 명의 주민이 수은 중독으로 인한 미나마타병에 걸렸는데 한 화학 공장에서 방류한 유기수은이 원인이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네, 지역방송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위기의 지역방송 해법은 없는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현안을 다루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는 지역방송. 하지만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으로 지역방송의 위기는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발생한 경영난이 프로그램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성 구현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린 세미나에선 지역방송사의 재정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광고 매출 신장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본사와 지역사의 합리적인 수익 분배와 지상파 방송의 광고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과도한 광고 규제 완화와 중간 광고 허용과 합리적인 전파료 배분 체계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시행된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방통위나 혹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미래부나 혹은 시민단체 같은 그런 조직들이 함께 일종의 상생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지역방송의 발전이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과 연결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광양시가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비료 공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15년도 친환경 비료 공급 우수기관 평가에서 친환경 비료의 공급을 확대하고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절감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2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대상을 받았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친환경 흙살리기 지원 사업으로 모두 68억 1천만 원 상당의 유기질 비료와 맞춤형 화학 비료, 토양 계량제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여수 경도를 복합 리조트 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전남 동부권 3개 시장과 김성곤, 주승용, 이정현 의원의 명의로 호남권 외국인 카지노의 필요성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수 경도가 복합 리조트 대상지로 선정되기를 바란다는 청원서를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